무구한 눈빛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살고 싶어서 일순간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 눈빛이 내가 잃은 지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 눈빛으로 내가 씻겨지는 기분마저 들기도 해서 마치 좋은 바람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밤입니다. 이불 속 최강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병률의 여행 산문집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필이나 산문집처럼 소소하고 담백한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좋아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그날의 온도가 주는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병률 작가님의 소소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 겉돌지 않겠다는 다짐은 눈빛을 살아있게 한다. 무구한 눈빛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살고 싶어서 일순간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 눈빛이 내가 잃은 지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 눈빛으로 내가 씻겨져지는 기분마저 들기도 해서 마치 좋은 바람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것이다.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사람은 커피콩을 갈고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옆을 떠나지 않는다. 좋은 눈빛으로 주시하고 집중한다. 그런 사람이 내주는 커피는 이미 마시기도 전에 맛있다는 생각을 머릿속 가득 채워준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눈빛이 커피에 닿아서 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음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잘하겠다는 그 마음이 눈빛으로 옮겨가면서 마침내 좋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눈빛은 그 사람을 가장 절묘하게 드러내주는 설명서이자 안내서 같다. 그 반대의 검은 눈빛도 있다. 생기를 거부한 듯한 검은 곳으로도 모자라 좀처럼 상대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눈빛. 쓰임새를 만나지 못해 열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신감도 그 어떤 선명함조차도 담고 있지 않은 죽은 눈빛 앞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자리를 마치고 싶은 눈빛. 세상은 좋은 눈빛들마저 거두어갔다. 생생한 눈빛들을 끌어다 어딘가에 슬쩍 묻어버린 것은 우리들의 피로감이며 속도며 물질이 시킨 일이다. 세상은 불가능한 것들을 눈빛으로 맞서봐야 헛일이라고 눈조차 뜨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빛이 도태 대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내가 눈빛에 치중하는 이유는 눈빛에서 사람됨을 발라내기 위해서고 또 그 눈빛에 푹 젖어들기 위해서다. 무언가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싶을 땐 마땅히 눈빛을 찾는다. 눈빛만으로 에너지를 전해받는 일이나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받는 일. 우리 지리한 삶은 그 눈빛 앞에서 한 걸음 진보한다. 손 닿을 수 없는 거리까지도, 손을 쓸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일의 회오리를 뚫고도 눈빛은 가닿는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자신이 아닌 남을 살아가는 먼지 않은 눈빛으로는 세상의 절박한 그 무엇에도 말을 걸 수가 없다.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우리 눈빛을 잃은 것처럼 이 세상이 이토록 불안한 구조로 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서로의 삶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좋은 눈빛에 흔들렸으면 한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쉬지 않는 눈빛과 마주쳤으면 한다. 그것이 다행한 일이다. 플랫폼에 서서 왠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차를 기다릴 때의 눈빛. 한 번 마주쳤던 것으로 충분히 남아있는 눈빛. 어느 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나갈 때의 그 눈빛. 호젓한 밤 산마을에서 나뭇잎을 흔들며 마음을 휘젓고 가는 바람 소리 같은 눈빛.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될 것 같은 사랑을 혼자 품기 시작하면서의 눈빛.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게 하는 그 좋은 눈빛을 한없이 쳐다보고 바라보다가 그 눈빛이 나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오면 나도 그 눈빛에게 팔을 두르고 오래 같이 가자 할 것이다. 사랑해도 되냐고 말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도달하는 순간 눈빛은 살아나게 된다. 자신의 인생에 겉돌지 않겠다는 다짐은 눈빛을 살아나게 하니까. 생의 애착을 담은 눈빛은 명료한 빛과도 같아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연명하게 한다. 눈에 낀 뭔가를 걷어내고 이제는 눈빛을 바꿔야 하겠는데 눈빛은 유리창도 아니고 자동차 바퀴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시들면 뽑아버리면 그만인 꽃도 아니니 이것 참 큰일이다. 좋은 날이 많이 있었습니까? 양평에 도착해 내가 많이 좋아하는 첫 번째 집에 들릅니다. 인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가운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집 식구들의 안부가 궁금해 사진첩을 봐도 되냐고 묻습니다. 아주머니가 옷장 깊숙이에서 사진첩을 꺼내옵니다. 어렸을 때 같이 뛰놀던 친척 형제들은 이렇게 장성을 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싶어 내 마음은 좋은데 아저씨 아주머니는 눈물바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 집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어느 날 바닷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변을 당해 세상을 접은 일이 있는데 눈치도 없이 사진첩을 보겠다는 바람에 그 아픈 일이 다시금 밀려온 것입니다. 그 일 이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아저씨는 담배가 늘었고 먼 곳을 보는 일이 많았고 그것이 쌓일 대로 쌓인 것인지 최근에는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행여 아이 생각이 날까봐 여태껏 꺼낸 적이 없었다며 연신 힐끔힐끔
가족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어렸던 아이의 그때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두 분은 연신 눈가를 훔칩니다. 아픈 가지 하나쯤 없는 집 있을까마는 이 집의 아픈 가지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 번 방문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이 집에 드리워진 그늘의 정체는 바로 그 슬픈 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좋아하는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마루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뽑아놓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때문에 집이 좁아 보일 정도다 싶습니다. 그 여러 명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에는 지금 없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인연을 접어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얼마 전 사별을 해서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서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해조차도 힘겨운 이유야 있었겠지만, 가족들은 겪지 않아야 할 일을 차례로 겪으면서 당장의 고통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삶의 방식을 달리 선택한 당사자들도 견딜 수 없는 생의 불편한 무게를 어쩌지는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하필이면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마땅히 눈둘 데는 없고 분위기도 영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때 바깥분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저 사진을 떼어버리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집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아내가 대꾸합니다. 아니 저걸 왜 떼요? 자꾸 봐야지요. 자꾸 봐야지 우리가 한때 저랬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도대체 저걸 왜 떼라고 난리예요? 난 절대로 안 떼요.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 위로 슬며시 고통의 근육 몇 가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지그시 안쪽 이를 깨무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뼈아픈 사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용기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없는 굉장한 질량의 긍정입니다. 참 오랜만이다 싶은 엄청난 밝음. 그 빛 앞에서는 그 무엇도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분량만큼의 슬픔만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 슬픔을 딛고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인간의 삶은 그저 밑으로 줄줄 셀 거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행 중에 자주 만난 적 있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혼자 세워진 사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그 높은 것을 인간으로부터 멀리 세워 놓은 것은 인간이 고통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나 고통은 멀리 두려 합니다. 하루 동안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의 두 곳에서 본의 아니게 아픈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박물관에 들른 것 뿐인데 마음은 꽁꽁 잡아매 놓은 것처럼 불안하게 탱탱합니다. 내가 그동안을 살면서 만났고 정을 나눴고
그러다 함부로 지워 없앤 무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끔찍하게도 지워버린 얼굴들 말입니다. 나는 박물관 안에서 박물관 주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괜찮으시죠? 라고 안부를 묻고 싶으나 그러질 못하고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그저 속으로만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게 될 것인지를 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고 우리가 관여할 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살아온 날들 중에 좋은 날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 힘으로 살아도 될 그런 날들이 그 힘으로 더 좋은 것들을 자꾸 부르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의 느낌은 안녕합니다. 라면을 끓일 줄 아는 게 유일한 요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 그저 씹어 삼키는 일은 쓸쓸하다. 나의 청춘도 그런대로 쓸쓸했다. 여행마다 혼자였으니 더 그랬다. 더 이상 라면에 신세를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무렵 이제는 내 쓸쓸함도 요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즈음이었다. 만성적인 허기를 어찌 해보고 싶어서 여행을 마치고 나면 친구들을 불러 제대로 된 요리를 해봐야겠다고 맘먹었다. 정신적인 것이기도 했던 허기는 사람들을 불러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가려졌다. 제대로 한번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러다 언젠가 떡하니 식당을 내고 싶은 것도 다른 욕망 때문이 아니라 나는 유난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서이다. 그런 욕구가 있으니 어떤 사람보다도 잘 먹는 사람이 좋다.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일이 즐거운 것은 가득 채워지는 느낌의 양만큼 소통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려니와 그 자리에 퍼지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류에 나를 썩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자리 있지 않은가? 안부와 행복과 안녕이 넘쳐나는 것만으로 조화로운 그런 자리. 음식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은 왠지는 몰라도 그만큼 자기를 아끼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같다. 스스로를 의젓하게 떠받치고 사는 사람으로도 보이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충분한 기본기를 다진 것처럼 보여서 남들하고 다른 생활적 시야를 확보하고 살 것 같다. 호박을 썰고 감자 껍질을 벗기는 사람 마음에는 좋은 빛이 비친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 조절을 하는 사람 눈가에는 기분 좋은 느낌이 붙는다. 그러니 사람의 온기를 나누는 일도 제대로 할 것만 같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 하나쯤 차려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멀리 간다. 그 그윽함이 오래 간다. 내가 뭐 해줄게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도마를 꺼내
부엌 조르대 위에 쿵 하고 올려놓는 사람. 그 이후의 시간을 관객이 되어 즐기는 나 같은 사람. 나의 옆집에도 또 그 옆집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어울려 살았으면 싶은 것이, 그것이 내가 믿어보려는 안녕의 방식이기 때문이다.